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기체조입니다. 뭔가 신비롭게만 들리는 이 기의 세계가 뭔지,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어릴 때 영화 주인공처럼 하늘을 헐헐 날거나 시간을 딱 멈추는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죠? 이처럼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평범함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에 늘 매료되어 왔어요. 자,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. 옛날에요, 도수를 배우던 두 제자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자기 스승님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. 한 명이 먼저 딱 입을 열었죠. 우리 스승님은 말이야, 여기서 글을 쓰면 저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는 흰 종이에 그 글이 그대로 나타난다니까? 와, 진짜 마법 같은 능력 아닙니까? 이 말을 들으니까 다른 제자가 질 수 없다는 듯이 바로 맞받아쳤죠. 그게 다가 아니지. 우리 스승님은 신통력이 있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여기서 다 들을 수 있다네? 자, 이 두 가지 능력 모두 신비한 도술의 영역으로만 느껴지시나요?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. 옛날 사람들이 그토록 상상했던 바로 그 도술이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 됐다는 거예요. 먼 곳에 글을 보내는 건 팩스로, 또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졌잖아요. 어떻게 보면 초능력에 대한 오랜 갈망이 바로 현대 기술의 씨앗이 된 셈이죠.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운 능력의 근원이 대체 뭐라고 믿었을까요? 그 철학적인 해답이 바로 기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기의 세계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기라는 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. 동양 철학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, 우리를 포함해서요, 이 기가 뭉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봤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 기가 잘 흘러야만 건강한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거죠. 기체조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바로 3조입니다. 몸을 조절하는 조신,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,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는 조심.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거죠. 이 셋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. 몸의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달라지고요. 또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저절로 고요해지거든요. 이 조화가 바로 모든 수련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기체조를 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을까요? 이게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을 넘어서 아주 현실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요.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정신적인 성숙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 기체조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? 그럼 제일 중요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? 지금 바로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사실 기체조의 공식적인 종류만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. 무려 1092가지래요. 와, 정말 어마어마하죠? 동물의 움직임을 본뜬 것부터 아주 정적인 자세까지 정말 다양한데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자세에만 딱 집중할 겁니다. 이 4가지 기본 자세는 우리 일상생활 속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. 먼저 누운 자세에서는 온몸의 긴장을 스르륵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고요. 걷는 자세에서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움직여보는 겁니다. 선 자세에서는 마치 내가 나무가 된 것처럼 발에서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하체의 안정감을 느껴보세요.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는 척추를 곧게 세워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내 몸을 통과한다고 상상하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에요. 내 몸과 내 호흡을 온전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몸의 감각을 좀 깨웠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. 사실 몸을 다스리는 건 결국 이 마음의 고열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거든요.
혹시 잠시도 쉬지 않고 머릿속에서 누군가 계속 떠드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? 바로 이 내면의 수다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. 명상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시끄러운 수다를 잠시 멈추고 마음의 본래 모습인 고요함을 되찾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은 명상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바로 5손가락 명상입니다. 편안하게 앉아서요. 각 손가락을 차례로 부드럽게 감싸지고 깊게 숨을 10번씩 쉬는 거예요. 동양의학 원리에 따르면 각 손가락은 특정 감정과 우리 장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걱정, 슬픔, 분노 같은 격한 감정들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장이에요.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 모든 수련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? 정말 신비한 초능력일까요? 아니면 영원한 삶일까요? 그 깊은 답을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아보시죠. 옛날에 깨달음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. 이 청년이 깊은 산속의 도인을 찾아갔죠. 그랬더니 스승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. 내 제자랑 장기를 두어라. 이기면 비법을 알려주겠지만 지는 사람은 목을 베겠다. 와, 그렇게 청년의 목숨을 건 장기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. 청년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정신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승리를 코앞에 뒀습니다. 아,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. 문득 상대방의 얼굴을 봤는데 상대 제자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잿빛이 된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. 바로 그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승리의 기쁨 대신에 상대를 향한 깊은 연민의 감정이 확 솟아오른 거예요.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일부러 져주기 시작했습니다.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패배와 죽음을 선택한 거죠. 이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3가지 보물, 정, 기, 신을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. 정은 등잔의 기름처럼 우리 몸의 본질이고요. 청년은 목숨을 걸고 기, 즉 생명 에너지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했죠.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건 불꽃에서 나오는 신, 바로 빛과 같은 사랑과 자비였습니다. 진정한 수련이란 바로 이 신을 밝히는 과정인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, 여러분. 청년은 목숨을 건 극한의 집중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발견한 겁니다. 결국 기체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슨 초능력을 얻거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, 그 선한 본성을 되찾고 빛나게 하는 데 있는 거죠.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이 한 문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.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. 신비로운 힘을 좇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.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기체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울림이 아닐까 싶네요.